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주 두 건의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두 판결은 이명박 BBK와 김학의 동영상에 면죄부를 줬던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유죄 판결이기도 합니다. 당사자들도 검찰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덮어온 사건들입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것은 이 판결 이후 검찰을 책임진다는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거듭나자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일하다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뻔히 아는 거짓말을 덮어준 정치적 편향 수사였고 제 식구 감싸기 수사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지나간 과거지만 이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특권과 반칙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의 거짓말은 덮어주고 노무현은 벼랑으로 몰아붙였던 정치적 편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온 가족과 친가, 처가는 멸문지경까지 몰아붙이고 나경원 수사에서는 수개월 동안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을 판독 불가라고 했던 제 식구 감싸기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가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 한명숙 전 총리와 신계준 전 의원 관련 사건 조작 의혹 등 검사 관련 의혹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소고발,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감찰도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공직자, 어느 기관도 이렇게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검찰만 누리고 있는 특권이고 반칙입니다. 장관의 지휘권 말 한마디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정치적 편향을 질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왜 듣지 못하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검찰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재판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이명박 BBK와 김학의 동영상 수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검찰 스스로 조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나서서 조사할 것입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씨가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이 씨는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요. 그 말이 너무 기가 막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씨 측 강훈 변호사는 2일 구치소 수감 전 이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전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용 생활은 잘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이 입장을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허언증인가요? 아니면 리플리 증후군인가요?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현상, 리플리 현상인 거죠.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사과도 없는 뻔뻔함으로 전 국민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몸소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이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명박 자택을 찾은 전현직 정치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그게 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은 국가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사기꾼을 두둔하고 동조하는 행위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공범인 거죠. 김문수, 이은재, 권선동, 장제원, 정병국, 조혜진, 이재호 등 이름만 들어도 그들의 성향을 알 수가 있는데요. 17년 최종 확정을 받은 범죄자와 함께 그들을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명박의 추종자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명박은 보석도 특사도 없는 만기 출소를 기원합니다.
총 21만 1,80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율은 26.35%입니다. 이 중 찬성은 86.64%이고 반대는 13.36%입니다. 당원들의 높은 참여와 압도적 찬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재보선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86.6%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은 재보궐선거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전 당원의 의지의 표출입니다. 또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여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당원 개정을 통한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전당 투표를 진행한 결과 86.64%의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약 80만 명의 권리당원 가운데 31만 1,804명, 그러니까 26.35%가 이 투표에 참여해 86.64%가 찬성했고 13.36%가 반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압도적인 찬성은 재보궐선거에 공천해야 한다는 전당원의 의지 표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재보선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전폭적인 지지이기도 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당원 개정이 마무리되면 빠른 시간 안에 공직자 후보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압력, 후보를 내야죠. 그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인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갖다가 당원들의 투표만 가지고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모두가 다 납득이 가지 않을 거예요. 이 민주당은 지금 정직성을 상실한 정당이 아닌가. 그래도 내년 보궐선거에 기어이 후보를 내겠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내년 보궐선거 공천하려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838억 원 전액을 민주당에서 내야만 합니다. 민주당 때문에 써야 하는 국민 혈세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쌓아놓은 돈과 나라로부터 받은 국고 보조금이 상당한 여당이니 몇 년만 검소하게 살면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 부담은 감수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범죄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민주당 공천받아 나오겠다는 예비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데 대해 최소한의 사죄라도 하는 것이 책임 정치, 약속 정치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보궐선거 공천 결정에 김종인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며 미리 예견된 상황이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들 투표만 가지고 뒤집겠다는 게 온당한 것인지 아마 우리 모두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를 겨냥했는데요. 그는 오늘로써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공당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는다며 기어이 후보를 내겠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838억 원 전액을 민주당에서 내야 한다. 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범죄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 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둘의 주장은 한마디로 자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들인 거죠.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요?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따질 것 좀 따져보겠습니다. 국힘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됐음에도 대통령 후보를 냈었는데요. 반대로 묻겠습니다. 그게 공당의 진정한 모습이고 책임 정치였던 건가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인용하자면 대통령 후보자를 내지 말았어야 맞는 거죠. 이것도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탄핵으로 실시된 조기 대선의 선거 비용도 당시 새누리당이 모두 부담했어야 하는데요.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대체 일관성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이 이상야릇한 논리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말이죠. 더 따져볼까요? 2017년 국민의당 제보 자작 사건. 이 사건으로 전원이 유죄가 선고됐고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의혹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 이 사건 조작에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던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가 결국 실형을 받았던 사건 말입니다. 벌써 잊었나요? 이때도 교묘하게 물타기하며 안 대표만 빠져나갔었죠. 당시에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깨알같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려거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가졌으면 하네요. 뭐 그렇고 그런 분이니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